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2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몰사신잡은 다양한 잡지식들을 짧고 빠르게 전달하는 컨텐츠입니다.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연어의 색. 연어회를 떠올리면 대개 주홍빛 생선살을 생각합니다. 연어 종류별로 색깔이 상이하긴 하지만 살이 주황빛을 띠는 이유는 자연산 연어의 주 먹이가 갑각류이기 때문이죠. 주로 크릴새우를 많이 먹곤 하는데 갑각류의 색소가 쌓여 몸이 붉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색이 붉은 건 역시 이 색소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식용으로 길러진 양식 연어의 경우 크릴새우 등의 갑각류를 섭취할 기회가 없죠. 그렇게 주홍빛을 돌게 하기 위해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를 먹인다고 합니다. 양식 연어는 색소를 먹인다고? 안 먹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은 칸타크산틴과 함께 자연산 연어의 살을 빨갛게 만드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산 연어가 분홍빛인 이유와 양식산 연어가 분홍빛인 이유가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잡지식, 원조 스파이더맨의 공포증. 거미처럼 어디든 붙어있고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엄청난 속도로 도약하는 스파이더맨. 장난 없죠? 멋이란 게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를 영화 흥행 성공까지 이은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토비 맥과이어죠. 스파이더맨 1, 2, 3에 출연해서 저에겐 스파이더맨 그 자체로 보이곤 하는데요. 토비 맥과이어는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스파이더맨 촬영 당시 높은 건물의 끝에 있던 것 등 영화 촬영 당시 어지러움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 많았다고 밝히기도 했죠. 스파이더맨이 고소공포증이라니 참 신기하네요. 세 번째 잡지식, 벌집의 온도. 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지 벌집의 평균 온도는 인간의 체온과 비슷한 32도에서 36도 사이라고 하네요. 그래야 애벌레가 정상적인 변태를 거쳐 성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신기한 점은 사계절 내내 이런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와 여름엔 열을 식히기 위해 꿀벌들이 날개를 펄럭인다고 해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날갯짓에 참여하는 일벌의 수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냉각 팬이 되는 것이죠. 또한 겨울엔 작게 날개를 움직여 열을 내서 서로 따뜻하게 한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너무 춥다 싶으면 용기 내서 벌집을 끌어안는 것은 어떠세요? 장난입니다. 네 번째 잡지식, 도베르만의 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뾰족한 귀를 가진 도베르만의 귀는 원래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꼬리 또한 짧지 않고 길다고 하네요. 하지만 도베르만의 멋을 위해 인위적으로 귀와 꼬리를 자른 것이라고 합니다. 단위와 단미를 행하지 않은 도베르만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귀병 예방 등 의료 목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덜어 있어 지금까지 몇몇 도베르만에게 이 수술이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귀를 자르는 행위는 어느 정도 귀병 예방 효과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보다 당연히 안 좋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잡지식, 해파리의 구성 성분. 해파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몸집이 어느 정도 있는 해파리까지 본 적이 있어서 마냥 작은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몸집이 있는 해파리의 경우 상당한 무게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신기하게도 해파리의 몸의 대부분은 물이라고 합니다. 무려 95%에서 99%나 말이죠. 물을 뺀 나머지 1%에서 5%가 해파리의 본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해파리를 말리면 몸집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죠. 이 지식을 어디다 쓰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1kg이 찌려면 몇 칼로리를 먹어야 할까요? 1958년 맥스 위시노프스키라는 과학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체중 1파운드 감량 또는 증가에 해당하는 칼로리가 3,500칼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중 1kg이 늘어나기 위해선 7,700칼로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쌀밥 한 공기의 칼로리는 약 300칼로리 정도인데 이론상으로 쌀밥 26공기 정도 먹어야 1kg이 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많은데? 살을 1kg 빼기 위해선 몇 칼로리를 에너지로 써야 할까요? 체지방으로 1kg을 뺀다는 가정하에 지방의 1g당 연소열은 약 9칼로리, 에너지로 약 9,000칼로리를 소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정보들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체지방 조직은 87%가 지방이다. 물의 무게 등의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계산한 수치라는 점 숙지해주세요. 이론상이지만 1kg이 찌기 위해 7,700칼로리나 필요하다니 난 얼마나 많은 것을 먹어온 것인가. 일곱 번째 잡지식, 뉴질랜드 그리고 질랜디아. 뉴질랜드가 포함되어 있는 대륙이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뉴질랜드 주변에 가라앉은 땅이 무려 이만큼이나 됩니다. 수면 위에 있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94%가 바다에 잠겨있다고 보면 됩니다. 뉴질랜드와 물에 잠긴 모든 지역을 통틀어 질랜디아라고 합니다. 해저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492만 제곱킬로미터나 되죠. 물론 질랜디아 지역이 모두 뉴질랜드의 것으로 인정받고 있진 않습니다. 호주와 프랑스, 기타 소국의 배타적 경계 수역이 질랜디아 위를 가르고 있죠. 뉴질랜드 주변의 땅이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는 것 정말 재밌네요. 여덟 번째 잡지식, 수족관과 백상아리. 수족관에 상어가 있는 경우는 참 많이 봤죠. 하지만 상어의 왕이라고 불리는 백상아리를 수족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절대 없으실 겁니다. 백상아리는 수족관에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2016년 일본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등 백상아리를 수족관에 데려오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백상아리가 수족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이유는 배가 고플 때만 사냥하고 살아있는 먹잇감만을 먹는 등의 까다로운 식단과 수영을 해야만 산소를 얻을 수 있는데 매일 100km의 거리를 이동하는 백상아리를 수용할 만한 수족관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역시 백상아리는 수족관이 아닌 드넓은 바다가 어울립니다. 아홉 번째 잡지식, 남한
남한이 큰가 북한이 큰가? 재밌는 댓글을 봤어요. 남한이 큰가 북한이 큰가에 대한 이야기요. 북한 측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통치 영역을 제외한 북한의 면적은 12만 3,138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한민국 측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통치 영역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면적은 10만 364 제곱킬로미터죠. 북한의 면적이 남한의 면적보다 넓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산악지대로 땅이 구성되어 있어 남한이 조금 더 비옥한 땅이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10번째 잡지식, 초코파이의 빵. 초코파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빵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넣고 초콜릿으로 코팅한 식품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초코파이의 빵이라고 생각한 부분, 이거 비스켓이랍니다. 본래는 딱딱한 것이지만 제조 후 며칠 동안 마시멜로의 수분이 비스킷으로 옮겨가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도베르만, 백상아리 등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경각심이 드네요. 자연 그대로 두면 아무 문제 없을 것들을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해를 끼치는 것 같아요. 캔슬에 맘 아파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더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참알람이 되겠습니다. 잡지식 제보나 주제 제보는 이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제보 정말 감사드려요.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참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